아니 서해가. 서해가 진짜 예뻐. 자, 앞에 봐라 이제. 예. 앞에 줘. 파수꾼 하기 전에 이게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파수꾼 내용을 알려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뭘 다루고 있는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의 그 한국의 정치 현실을 이제 모티브로 한 거다. 7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뭐 경제적으로는 나름 업적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있지. 독재 정권을 이제 유지를 했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박정희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풍자를 난 게 바로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야. 박정희가 그때 어떤 식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를 했냐면은, 얘가 이제 북한을 이용을 했어요. 북한. 그래서 북한의 위협, 이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독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당연히 이제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야. 왜 네가 뭔데 너 혼자 대통령을 해먹느냐? 정치 권력을 좀 나누자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탄압을 하는데, 탄압의 명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결속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꾸 민주화 운동하는 애들은 다 뭐다? 다들 다 빨갱이다라는 거지. 북한에 동조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라는 빨갱이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막 탄압한단 말이야. 아 진짜요? 다 이제 뭐야 막 민주화 운동한다 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너 빨갱이지, 너 북한 지령받고 그러는 거지 하고 막 다 잡아갔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풍자한 게 바로 이 파수꾼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실제 있는 위협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독재자가 만들어낸 위협.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그 6.25 전쟁 끝나고 북한이랑 뭐 좀 마찰이 있긴 했어도 전쟁까지는 안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글 쓴 사람은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데 자꾸 박정희 정권에서는 북한을 활용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 독재자가 만들어낸 위협까지 실제가 아니라 그 가상의 것인데, 이게 지금 이 파수꾼이라는 희곡에서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일의에 대응되는 거야. 일의에. 좀 이따 내용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권력자에 해당하는 촌장이 일의가 없는데도 자꾸 뭐 일의 때가 몰려온다, 일의 때가 몰려온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거든. 풍자한 거예요, 풍자한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좀 70년대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파수꾼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해 못한 사람 없죠? 우리 내용 좀 봅시다. 그러면은 자, 앞부분 줄거리.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바로 한국이야, 한국. 그러니까 북한군이 자꾸 위협을 한다는 국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거나 이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리떼라는 게 실제로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온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제 피해를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없는 위협, 그 가상의 위협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막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을 한다. 자,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막루 아래 파수꾼 나와 다는 북을 쳐서 이리떼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 자, 그런데 막루에 새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이리떼 존재한다고 막 우리가 소리 지르고 막 북치고 그랬는데 사실은 없던 거였네. 진실을 알게 된 우리 파수꾼 다가 이거를 편지에 써가지고 촌장한테 전달을 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알겠죠? 여기 나가 파수꾼 나예요. 다가 파수꾼 다고. 자,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 얘는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거거든. 그쵸?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를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 챙겨주고 싶어서 지금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얘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네 얼굴이 헬쓱하다.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하고 이제 자기가 알아낸 진실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자, 근데 나는 여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오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막루의 파수꾼은 이리떼다고 외쳤습니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떼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네모친 게 요게 파수꾼의 그 주요 소재거든.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같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내가 적어놨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게 주요 소재 보면은 양철북, 이리떼, 막루, 흰구름 있잖아. 여기서 이제 이리떼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적이야. 만들어진 적. 허상이에요, 허상. 알겠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70년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리떼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딴 생각 못하고 똘똘 뭉쳐서 촌장의 그 권력 아래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이리떼예요, 이리떼. 알겠지? 이리떼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때? 외부의 위협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촌장의 권력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생길 텐데 그런 게 없고 이리떼에 대해서 항상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촌장의 권력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제 양철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이리떼에 대해서 지금 요 극에서는 뭐 양철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리떼에 대한 경고를 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철북은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야.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촌장한테 개기질 못하는 거지. 알겠지? 다음에 이제 막루. 막루라는 게 사실은 뭐야? 이리떼가 있어 없어? 이리떼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리떼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감시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막루가 사실은 이제 마을을 한눈에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딱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좀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 우리 광복과 1학년 학생들 마냥 점점 이제 학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막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 이제 한 번씩 소리 질러주는 거야. 이리때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좀 풀어지려다가 다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의미야. 다음 이제 심부름. 이리때라고 착각했던 것의 실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을 뜻하는 거지. 진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파수꾼 다는 뭐야? 허상을 깨닫고 진실은 이러이러하구나. 지금 진실을 깨닫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주요 소재 4개 의미 파악했고요. 이어서는 봅시다 내용을. 자, 나는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다 말을 안 믿어줘. 그래서 계속해서 다가 지금 이리때가 무서워서 뭔가 좀 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이리가 두려워서 저 높은 막로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저는 정말 막로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헛소리를 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여기 낮은 곳에 계시니까 모르시죠?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말아라. 난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나는 지금 어때? 기분이 나빠. 응? 내가 짬밥이 얼만데 여기 지금 온지 사흘밖에 안 된 새끼가 이리때가 없니 뭐니 막 한창 배워야 될 놈이 지금 자꾸 개소리를 하니까 나가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알겠지? 이상해서 가는 또 소리 질러.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가 약간 좀 유형이 다르거든. 그 학교에서 파수꾼 나간 사람들 가하고 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가하고 나의 차이점을 먼저 보면은 봐봐. 가는 얘는 이제 촌장의 하수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꼬범이야, 꼬범. 그러니까 얘는 봐봐. 얘는 진짜로 어때? 막로 위에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알면서도 어때요? 지금 구라치는 거잖아.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얘 역할은 이제 독재자의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박정희 정권을 뒷받침해 주던 그런 이제 그 권력의 하수인을 의미하는 바로 파수꾼 가야. 알겠지? 그리고 파수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얘는 있잖아. 진짜로 이리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진짜로 이리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얘는 막루 위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 안 올라가고 얘가 하는 건 뭐냐면은 파수꾼 가가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거기 맞춰서 북치는 일을 하는 애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얘는 진실을 몰라. 진짜를 모르는데 그냥 거짓을 진실로 믿어요. 그리고 얘는 의문을 갖질 않아. 자기가 이제 진짜로 이리때가 나타나서 북을 치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들. 알겠죠? 그래서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 진실에는 별로 이제 의문을 갖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하고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둘 다 이제 그 독재 권력의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해요. 둘 다. 그치? 근데 얘는 진실을 알고 하는 새끼야. 진실을 알고 이런 거 하는 애야. 근데 파수꾼단은 어때요? 얘는 진실을 몰라. 진실을 모르는데 어쨌건 간에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파수꾼 가하고 나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문제 고난이도로 나오면 얘네 둘 차이점 물어보는 거 나온다.
공통점은 둘 다 이제 그 촌장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지배 권력,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진실을 알고 동조를 안 되고 얘는 진실을 잘 모르지만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그러니까 뇌가 빠진 애죠,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됐죠?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자, 북소리 중지! 1위대는 물러갔다. 가는 뭐야? 막루에서 이제 1위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고 얘가 이제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뭐라고? 막루에서 보고 있는 건 마을 안이야, 마을 안. 마을 안을 보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 기강을 좀 잡은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북소리 중지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다가 다시 정말 1위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1위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보면 어때요? 나 1위 때가 온 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 못했는데 그냥 이제 가의 얘기만 듣고 그대로 믿고 있다고. 진실의 의문을 품지 않는 뭐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는 어때?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요거는 이제 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 여기 오래 있었다면서 근데 실제로 일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보내냐? 그냥 파수꾼 가가 말한 거를 이제 어떻게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왔니? 그래서 이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자,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좋았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역설적 표현이죠. 그치? 자,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이제 이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이제 진실을 몰랐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얘 이제 진실을 알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거지. 와, 씨, 뭐야? 지금 우리가 이리는 있지도 않은데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냐? 차라리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는 어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리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어. 그치? 그래서 차라리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한다. 이게 이제 보면은 1인 3역이야. 해설자, 촌장, 운반인이 이제 같은 사람이 이걸 다 연기를 해요. 알겠지? 이게 일단 연극의 특징이야.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검은 옷차림을 가지고 있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그 다음에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지시문 중에서 무슨 지시문? 행동 지시문이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때요? 촌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제 좋은 사람 같잖아. 그치? 근데 옷차림이 어때? 검은 옷차림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야? 이 촌장의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속내는 시커먼데 겉으로는 이제 착한치 않은 촌장의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지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촌장이 이제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한다. 자, 다음에 이제 촌장이 얘기를 해요.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친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추억을 상기시켜준 편지가 뭐야? 파수꾼 다가 이제 운반이를 통해 보낸 편지.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밖에 없더라 라는 이제 그 편지죠. 그치? 그래서 그걸 받고 찾아왔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군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요. 저쪽. 찔레덤불 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얘는 이제 지가 이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없는 건 얘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야?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한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야? 단둘이 쓰려고, 얘 보내버리려고. 얘 보내버리고 다랑 단둘이 있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하고 다 대화를 이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그렇지? 아까 나 이제 했던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 다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좀 이제 정리 좀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에서 이거.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편지의 일입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흰구름만이 있다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추억을 상기시켜준다고. 이제 비꼬는 어투로 말하는 거야. 비꼬는 어투로. 비꼬는 어투. 그 선택지에 뭐 비꼬는 어투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촌장 봐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고 다음에. 자, 이제 줄만 남게 됐어. 너 촌장은 어떻게 해요? 편지를 꺼내서 이제 다한테 보인다는 거야. 얘,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하고 이제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자, 이것도 발화 분석 좀 해봅시다. 수다쟁이라고 되어 있지. 수다쟁이. 수다쟁이. 어감이 어때?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죠. 이게 부정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벌리고 있단다. 떠벌리고 있단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지금 진실을 떠들고 다니는 그 운반인에 대한 그 불편한 심리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다쟁이랑 이제 떠벌리고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되는 진실을 떠들고 다니는 수다쟁이, 그 운반인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사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이제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도끼를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못하네. 막루를 이제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자,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진실이야, 진실. 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은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요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딸기 어디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다와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왜? 일단 촌장이 여기 온 목적은 뭐냐면은
다를 이제 설득하려는 거예요. 다를. 다가 이제 진실을 밝히면 자기 권력이 무너지니까 얘가 이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설득을 하려고 그래. 그러려면 일단 좀 친해지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난 딸기 어디 가는지 안다고 친밀감을 형성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게 뭐야? 자,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이거 누가 세우는 거야? 촌장, 그러니까 권력자가 세우는 거야. 그치? 그 밑에는 잘 익은 딸기. 자, 여기서 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딸기. 딸기 맛있잖아. 그치? 딸기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딸기 쉽게 먹을 수 있지. 근데 옛날에는 딸기를 아무나 쉽게 못 먹는다고. 비싼 과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이득 같은 걸 알아. 이득. 지금은 딸기 쉽게 먹지만 옛날엔 딸기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팻말 밑에 있는 딸기는 누가 다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다 이제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 촌장이 가져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권력을 통해서 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걸 이제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내가 이 팻말 세우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거 다 내가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가 물어봐요. 뭐야? 뭐 보통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다가 물어봐요.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때 이제 촌장 어떻게 해요? 다하고 둘이 있으니까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야.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나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편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다가 이제 많이 화가 났거든. 그래서 촌장한테 따지니까 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야, 이리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 이게 촌장의 설득 논리를 봐야 돼. 자, 촌장의 설득 논리. 없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마을은 늘 안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리때라는 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단결할 수가 있었고 이제 질서를 만들 수가 있었다. 왜? 이게 이제 그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국가 전략, 어떤 그 집단의 전략이에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은 내부 사람들은 이제 단결할 수밖에 없어. 니네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 임진왜란 아직 1학년이라서 그 한국사, 세계사 이거 안 배웠나 아직? 자, 자기가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바로 집에 보내줄게. 나머지 이제 인강으로 들을 수 있게끔 어머니랑 이제 통화도 해가지고 조치를 해줄게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잖아. 걔가 왜 일으켰어 임진왜란을? 일본애들끼리 계속 싸우니까 조선을 침략했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외 정복 양화, 통일로 정복 양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정 안정을 일본에 통일했습니다. 약간 봐봐봐.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그 원래 전국 시대였어.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막 나눠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의 계급 중에 그 사무라이라는 계급이 있어. 사무라이. 사무라이. 그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좀 알 거야. 그 이제 일본도 차고 다니는 그 무사 계급이야. 사무라이가.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일본이 통일되면서. 그럼 걔네 어디다 써먹냐? 걔네가 원래 전쟁할 때는 그 싸움 잘하는 이제 꼭 필요한 그 병력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걔네 이제 칼전 불량배 양아치 새끼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일본 기록을 보면은 사무라이들이 뭐라고 놀았냐면은 칼을 이제 새로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제 지나간 이제 우리 같은 양민들 지나가고 있으면 그냥 썰었다고 막 해가지고 한 번에 쓱 썰리면 오, 이 칼은 명검이구나 이 지랄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에서 되게 골칫거리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칼든 새끼들이 또 이제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반란 일으키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그 골칫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하고 병을 정복해야겠다라는 그 구실을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로 결속을 시킨 거라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권력자들이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그걸 이제 질서라는 말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자,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국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는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파수꾼 다로 인해서 이 질서가 유지가 되었다. 자,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에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로 헛불이나 치는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촌장의 설득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득 전략이야. 이건 이제 이성적인 설득 전략. 이건 이제 논리로 말 그대로 논리로 압살하려는 게 설득 전략이야. 자, 논리가 뭐야?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어때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익대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파수꾼 간은 애시당초에 그 이제 촌장한테 진실을 알고도 촌장한테 동조를 하는 거고, 파수꾼 나는 어때요? 파수꾼 나는 얘는 이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촌장하고 파수꾼 가의 말만 믿고 평생을 살아온 애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내가 일평생 해온 일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파수꾼 나의 인생을 어때요?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 봐라. 파수꾼 나가 자기가 평생 동안 해온 일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냐? 얘 인생이 되게 불쌍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이익대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고귀한 희생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진실을 알게 되면은 얘는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촌장의 발화 분석하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다한테 얘기를 할 때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마운다. 진짜로 이제 고마운 거 같아? 아니죠. 고마운 거 아니지. 솔직히 얘 어때? 지금 심기가 되게 불편하거든.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일조하라고 여기 파수꾼 시켜놨더니만 3일 만에 나를 여기 이곳으로 불러들여?
기본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어적 표현이에요. 반어적 표현. 알겠지? 반어적이다. 반어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불편한 심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도끼 갖고 뭐 하겠어요? 뭐 박살내거나 아니면 사람 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공포심, 공포감을 조성하고 달을 이제 겁주기 위한 의도다. 다음에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너하고 딸기라도 가고 싶다. 친밀감 이제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대를 주의하란 팻말 밑엔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권력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왜곡하는 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거 나타내는 거. 알겠죠? 자 다음에 촌장과 이제 가의 대화를 분석하면은 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논리를 통해서 내가 왜 이립대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합의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로 자기 합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촌장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서 독선적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알겠지?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다. 다 된다고. 자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파수본 다는 어떤 사람이냐? 다는 이제 이 극본, 그러니까 요 희곡상에서 성격이 변화한 사람인데 얘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이제 비판적 지식인이야. 처음에는 다가 알겠죠? 아까 전에 파수꾼 가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지. 가는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자에게 동조하는 권력의 하수인. 나는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왜곡된 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권력의 합리화에 일조하는 사람. 그다음에 파수꾼 다는 이 시점에서는 진실을 알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비판적 지식인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니네 이제 중간 때 시험 범위였던 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랑 연관이 될 수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파수꾼 다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의 그 화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얘가 이제 진실을 알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촌장의 설득. 지금 요 이립대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서 수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좋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립대에 대한 경계심이 사람들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거든. 이해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허나말이다. 그의 일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권력에 기만당한 것을 고귀한 희생으로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 설득 전략이야. 자 다음에 이제 달을 협박을 해요.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네가 이제 진실 말하는 것만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마을의 질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귀한 희생으로 포장된 파수꾼 나의 인생 다 허사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하고 싶어? 네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마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파수꾼 나도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데 너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이제 협박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다의 반응을 봅시다. 다는 그래서 첫 번째 설득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자, 이런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안 먹혀. 다가 얘기를 해.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그랬더니 촌장이 뭐라고? 여기서 이제 살짝 당황했거든.
나의 이 화려한 말빨이만 저 애송이 하나쯤은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가 좀 생각보다 빡세. 그래서 이제 살짝 당황을 한 거야. 뭐라고?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침묵을 지켜요.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새끼 안 되겠는데? 전략을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웃어. 왜 웃는 거야? 원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거든. 촌장은 인류예요. 그러니까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설득 전략을 여기서 또 바꿔. 봐봐봐.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화미야에 가득 길러넣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국도 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네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일단 뭐 하는 거야? 일단은 얘를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친밀감 형성하기 위해서 막 이제 라포 형성하는 거잖아. 그래, 나도 알고는 있어. 이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하면서 막 이제 다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 이렇게 이제 촌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가 그래요, 촌장님. 그럼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서 다는 이제 비판적 지식인이긴 한데 이제 순진해요. 촌장한테 이제 우리 같이 진실을 외쳐요. 그리고 모두 아름다운 흰구름을 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리에 이제 꽃밭이 가득 차 있죠. 자, 촌장도 그래 외치마. 다가 이제 됐어요. 아주 순진하죠. 촌장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거지. 근데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말이 잘 유지될까? 근데 있잖아. 야, 다야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가 또 얘기를 해요.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자, 이게 뭐야? 이 새끼 걸렸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에 혀가 살짝 메롱하는 거잖아, 메롱. 이 새끼 이제 걸렸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든지 막노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1위에 물려 죽은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설득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감성적으로 바뀌었어. 자, 뭐냐면은 봐봐. 이거야 이거. 속은 것에 화를 낸 사람들은 아마 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와, 저 사람이 여지껏 있지도 않은 일익들 가지고 우리를 기만했어. 우리를 속였어. 저 새끼를 죽여버리자 라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어때요? 그동안은 이제 마을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한 명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가 진실을 밝힌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되게 이제 감성적으로 얘한테 지금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네가 진실을 말하면은 내가 죽는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자, 그래서 다가 얘기를 해요.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내 배가 갈라져가지고 내장이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고 팔다리 다 잘려있고 막 눈알 빠져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끔찍해. 얘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너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알겠지? 아까랑 더 설득 전략 달라진 거 보이죠? 아까 이제 이성적으로 봐라. 1위 때 때문에 마을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다. 근데 이번엔 어때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죽일 거야.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지? 너 나 죽었으면 좋겠지? 하면서 지금 어때요? 도끼에 찍힌 내 모습,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지금 표현들이 다 어때? 자극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파수꾼 다의 공포심, 그 다음에 죄책감,
이거를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거죠. 너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내 막 배 갈라져서 내장 쭉 막 빠져나오고 이런 거 막 보고 싶은 거지? 하면서 이제 다의 공포심하고 죄책감을 조장을 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도 이제 얘기를 해요. 아, 난 그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립대를 만들었는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그래서 촌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다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근데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은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며 도끼를 휘두를 거고 그럼 나는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를 충분히 겁준 다음에 이제 슬쩍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질 거 없는 거냐? 하면서 지금 어떡해? 오늘 말고 내일 외쳐라. 하면서 이제 다한테 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내일이면 사라질 거 없는 거냐? 근데 다는 이제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 당장 했더니 촌장이 봐봐. 여기서 했던 거 연장선상으로 봐봐. 너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지?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오늘 네가 본 흰구름이 내일이면은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어떡해? 또 이제 약간 또 궤변이죠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이제 궤변까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를 막 이제 계속 혼동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때요? 애송이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했더니 촌장이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알겠지?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야지 네가 흰구름을 진짜로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설득을 했어요.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진짜야 구라야. 구라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만 좀 내용 정리하고 쉬자. 요것만 내용 좀만 힘내봐봐. 자 그래서 촌장의 설득 전략이 바뀌는 과정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사의 의지가 예상외로 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이제 당황을 했지만 이제 살짝 웃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계치를 생각해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촌장의 반응을 통해서 촌장은 경험이 많고 교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교활하다. 요게 이제 촌장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꾼 다음에 처음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한테 공감하는 척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는 척. 그치? 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얘는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해? 자 진실보다는 통제수단. 진실이 흰구름, 통제수단이 이립대. 요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친밀감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 들어간다.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뭐 걸렸구나 이놈 뭐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고요. 요게 이제 희화화한다라는 말 쓸 수가 있어요. 희화화가 뜻이 뭐야? 서준이 희화화가 뭐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알겠지? 촌장의 모습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것을 희화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거 특징이 뭐냐면 풍자적이라고 했죠. 풍자적.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권력자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나타낸다. 이제 풍자의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난 설득 전략은 뭐야? 네가 말을 하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안 죽었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공포심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단어들 사용해가지고 또 공포심하고 동정심을 이제 유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설득을 한단 말이지. 알겠죠? 그 밑에 이제 내용 정리한 거 보시고, 촌장은 진실을 밝혔을 경우 그동안 이제 유지해온 체제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달을 설득하였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네가 진실 밝히면 내가 죽는다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달을 설득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사용하죠, 전략을. 네가 본 힘으로 내일이면 사라진 거 없는 거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일이란 상황, 미래의 상황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가 난 근데 오늘 외치고 싶다 그랬더니 너는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너는 네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힘그룹을 믿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실을 밝힌 건 뭐다? 그건 네가 나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말하는 거지. 말을 이제 왜곡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네가 진실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몰아세워가지고 이제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설득 전략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성적 설득 전략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나를 죽이고 싶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너는 네가 믿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알겠지?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리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뭐다? 너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실제로 네가 믿는 진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네가 이거를 외치겠다면은 나도 그때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의 의지를 꺾는다. 알겠죠? 오케이.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합시다. 내요.